자, 지금 시간이 2024년 9월 25일.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9시 1분. 자, 이번 달이 3거래일 남았어요. 3거래일. 예, 3거래일 남았는데, 오늘 고점 대비해서 10%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봉의 상태예요, 상태. 자, 이 봉을 잘 보세요. 예, 봉 잘 보시고, 예, 얘가 어딜 가야 되느냐? 예,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 364.24. 364.24를 가야 되는 거죠. 예? 여길 가야 골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골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미 골드였으니까. 근데 여길 못 가면 이제 데드가 돼요. 이렇게 데드가 나면, 예, 일단 목표치가 322.66이 되는 거죠. 예? 요 구조. 요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세요. 예? 322.66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322.66을 바로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목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향해 가려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위로 올라가. 예? 다음 달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다음 주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또 땡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64.24 위에서 마무리를 못하면 아래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월봉은 사실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서 뭐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도 텅텅 폈고 아래도 텅텅 폈기 때문에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어요. 월봉은 그냥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봉으로 딱 보면은 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주봉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네, 자, 주봉이 하단선이 여기 있죠. 네, 하단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상단선은 여기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상단선을 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진 거예요. 자, 상단선을 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졌다. 상단선을 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졌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단선은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주봉도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을 봤더니 이주봉도 상단선이 다 있어. 그쵸? 이주봉도 상단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요거를 주봉으로 보시고 이걸 이주봉으로 보고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보고 이제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 자, 그러면 어차피 347.5 위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예? 347.5 위는 매수 가치가 없다고요. 없어. 그죠? 예. 왜? 거기에는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자, 347.5 여기죠. 여기 똑같이 또 있어요. 여기도. 예. 이게 주봉, 이주봉 다 상단선이 있다고요. 이거 2주봉, 이거 1주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347.5 위에서는 보유와 매도예요. 매수는 없어요. 예? 자,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죠, 여기. 예? 근데 그 자리가 똑같아요. 339.6이 주봉과 이주봉의
하단선이에요. 자,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주봉 매수가 안 찍었지? 이주봉 매수가도 안 찍었어. 자, 일봉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하단선이 여기 있죠? 추세는 깨졌고, 네, 하단선이 저가보다 낮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일봉이 저가가 깨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봉 하단선, 이주봉 하단선으로 가겠죠? 주봉 하단선, 이주봉 하단선으로 가는 거니까 일봉이 저가를 깨면 339.6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봉이 저가를 지켜. 그러면 347.5까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공간은 있는 거라고요. 이거 먹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339.6까지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자, 347.5 위는 매수는 없다. 예. 매도할 거냐, 오합 보유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고,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고, 깨면 339.6까지 고려한다. 그 정도 가서 매수할지 말지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월봉은 거래량이 줄어요. 그죠? 주봉은 거래량이 이미 늘었어요. 다음 주에 감소해요. 거래일 수가 3거래일이라 줄 거예요. 자, 일봉은 거래량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의 거래량이 늘고 일봉의 거래량이 느니까 아래쪽에 유리하겠죠? 양쪽 다 늘었으니까. 만약에 내려갈 생각이 없으면 일봉의 거래량을 줄였을 텐데, 어쨌든 내려갈 생각이 있으니까 일봉의 거래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려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3거래일 남았고, 그죠? 364.24를 못 가면요. 그러면 목표는 322.66. 요거는 일목 기준. 그 다음에 305. 얼마죠? 305.56. 이거는 투심 기준입니다. 투심. 이런 목표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죠? 뭐 이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봉이 어떻게 생기느냐? 분기봉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분기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래가 열리는 거죠. 위도 열려 있어요. 위도 열려 있는데 아래도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월봉이 다음 분기봉이에요. 이번 달 월봉이 다음 분기봉이니까 봉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월봉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들어가요. 하락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면 하단선은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한 349대까지는 반등이 다시 오겠죠. 내려가고 싶으면 349대까지 한번 싹 들어 올렸다가 다시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338.1대 거기를 이제 누르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봉의 저가가 깨진다. 그러면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지면 아래쪽으로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목표치는 이격 볼벤이거나 그 다음에 볼벤 20 하단선이거나, 그러면 320에서 308까지 이 정도 공간까지 이제 개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주봉도 이번 봉이 내리면 아래쪽이 열리게 되고요. 예. 주봉도 이번 봉이 음봉이 나면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엄청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 끝나면 예,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반등 후에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예, 보는 김에 일목으로 여러 봉을 한번 쭉 볼게요. 예, 자, 끄고 1봉. 자, 1봉 여전히 데드 상태예요. 예? 여전히 데드 상태라고. 3일봉 여기도 여전히 데드 상태입니다. 여전히 데드 상태. 자, 주봉. 예. 데드가 나느냐 마느냐 숫자 어디라고요? 341.72 341.72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방이 아니야. 그죠? 아직은 하방이 아닌 거죠. 341.72를 찍어야 그 밑으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찍으려고 지금 난리 치는 거잖아요. 밑으로 안 빼고. 네? 난리 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341.72를 찍어야 종가 기준으로 341.72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되겠죠.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안 찍으면 아직 하락이 아닌 거예요. 네? 찍어야 하락이 됩니다. 아직 안 찍었어요. 그게 찍어야 이제 이주봉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겠죠. 이주봉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자, 이제 고버스로 가서 네. 여기는 아직 이제 3일봉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네. 3일봉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네. 시간을 끌면서 이쪽으로 골드를 내든 시간을 끌기 싫으면 2530원을 가든 뭔가 답을 내야 돼요. 아직 골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봉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아무런 사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봉도 계속 골드를 유지하고 있겠죠. 예, 계속 예, 골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거래한 걸 보면 외국인이 진짜 작정하고 팔아요. 현물을. 예, 5,101억. 이게 그냥 보면 별게 아닌데 예, 이번 달 누적으로 보면 벌써 7조가 넘었어요. 7조 6천억입니다. 7조 6천억. 사실 이 정도 외국인이 현물을 팔았으면은 50% 이상 빼야죠. 50% 이상. 그러니까 360에서 한 310 정도 가도 사실 무방한 수준의 현물 매도예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2020년도에 그 11월달, 12월달 폭등할 때도 이 정도 아니었을걸요? 외국인이 현물을 그렇게 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매도세예요. 한 달에 거의 7조 원 넘게 매도한다라는 거는 진짜 큰 거예요. 1년에 20조 매수하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20조 원을 매수하면 엄청 큰 거예요. 작년에 14조? 예? 작년에 매수한 돈이 한 14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1년 동안에 매수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4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년 기준으로 14조 원을 매수하는데 예. 한 달에 7조 원을 팔았다? 그건 진짜 큰 돈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를 봤을 때는 제법 크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큰 거다. 자, 보세요. 예. 작년 1년 동안 매수한 금액이 11조예요. 11조. 예? 작년 1년간 매수한 금액이 11조입니다. 7월 며칠까지 한 12.4조. 예? 12.4조, 13.4조 원. 7월 14일, 13.4조 원. 여기가 최대일 거예요. 네, 13.4조 원까지 7월 14일 매수했다가, 이게 9월 말에 거의 제로가 됐을 거예요. 개인만 제로가 됐구나. 개인만. 잠깐만요. 네. 이거 여기 지금 10월 말 가면 개인은 거의 제로 됐었잖아요. 네, 2486까지 갔는데 보시면 5조 4천억. 그러니까 13.4조 원에서 5조 4천억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매도한 거냐면 8조 원? 8조 원 정도를 매도한 거예요. 네? 근데 8조 원을 매도하는 시간이 7월부터 10월 말이니까, 그죠? 7월 14일에서 10월 말까지 정리한 돈이 8조인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한 달에. 그렇게 안 커요. 그렇게 안 크다고. 8, 9, 10. 3개월 동안에 8조를 정리한 거예요. 외국인이. 3개월 동안에 8조를 정리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다시 6조를 산 거죠. 예? 다시 6조를 산 거잖아요. 5조 2천억까지 줄였다가 11조 4천억이 됐으니까 6조를 더 산 거예요. 6조. 그러니까 12월 급등할 때 들어온 돈이 고작 6조예요. 고작 6조. 2달간에서 들어온 게 6조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작년에 판 현물이 13.8조예요. 13.8조.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 것보다 개인이 판 게 더 많은 거죠. 기관이 샀으니까. 그러면 개인은 13.8조를 팔았고 외국인은 11조 4천억을 샀는데 이번 달에 외국인이 판 현물이 7.6조 원이니까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네? 금액적으로 되게 큰 거라고요. 한 달에 파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돈입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돈은 무시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거죠. 왜냐면 이걸 1년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7조 원씩 매도하면 1년에 한 80조 넘는 거잖아요. 84조 정도를 파는 거니까 엄청 큰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거래일 남았는데 이걸 못 뒤집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3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7.6조 원을 정리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매수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개인도 지금 5조 3천억을 매수했는데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하락 마감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 지금 이제 13.5조 남았어요. 13.5조. 엄청나게 매수했었어요.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따졌을 어디야 이게? 24조까지 갔었네요. 24조. 25조. 26조도 있어요. 예? 26조 원도 있어요. 26조.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 26조 원까지 갔었으니까 누적으로 예? 7월 달에 26조 원까지 갔었어요. 26조. 근데 지금 13조 남았잖아요. 예? 26조에서 13조 남았으니까 절반을 정리한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지금 뭐 매수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절반이 줄어들었다고요. 예? 올해 매수 금액의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이걸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노란색이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가 7월달이에요. 7월달. 네? 7월달에 제일 많이 했고 7월 이게 며칠이지? 네. 7월 14일이 피크인 것 같죠? 네, 7월 14일. (26조를) 찍은 게 7월 11일. 그러니까 7월 11일에 26조를 찍었는데 지금 13조 남았으니까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8, 9, 10, 3개월 동안 절반이 사라진 거지, 절반. 그리고 이제 개인은 8조 정도 남았어요, 8조. 그러니까 5조를 정리하고 8조가 남은 거죠. 그럼 앞으로 8조가 정리되면 3개월, 10월, 11월, 12월 동안 8조가 정리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8조를 정리하면. 근데 8조라는 돈이 한 달에도 가능할 수 있는 돈이에요. 예? 악재만 있으면 한 달에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지만 누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이제 그냥 내려간다라고 가정하기가 어렵겠죠. 예? 왜냐면 아직 돈이 남았잖아. 외국인은 정리해야 될 돈이 13.5조가 남았고 개인은 매수해야 되는 돈이 8조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폭락하기에는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바로 폭락하기에는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린다고 해도 지그재그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그 짓거리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물량이 많다고. 예?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물량을 정리하면서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게 가정해서 보면 반등이 오면서 떨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올랐어요. 너무 긴 시간. 2022년 10월부터 지금 예, 만 2년을 올라왔잖아요. 거의 만 2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해서 매수한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그거를 털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버거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뭐 322.66, 뭐 305.56이었나요? 그런 수치를 잡고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빨리 팔면 빨리 갈 거고 늦게 팔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올해 매수한 거 13.5조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7조씩 정리를 해도 2달이 걸려요. 예? 한 달에 7조씩 정리를 해도 2달이 걸리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응?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반등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반등이 와도 어쩔 수 없다. 근데 반등이 오는데도 외국인이 매도한다?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올려서 팔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건데 반등이 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고맙죠. 내려가면서 팔면 진짜 고마울 것 같은데 반등하면서 팔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사서 그래. 그리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2021년도에 개인이 65.8조를 샀어요. 네? 개인이 65.8조를 샀죠.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연봉의 저가, 예? 연봉의 저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봉이 자 코스피 기준으로 2020년 여기가 47.4조예요. 그 다음에 47.4조. 그 다음에 2021
2021년이 65.8조고, 예. 그 다음에 2022년이 16.8조인가 그래요. 근데 2023년도에 이걸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 더 이상. 얘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한 금액이, 예, 요걸 다 정리할 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걸 다 털어줘서. 근데 지금 2021년도의 물량, 얘를 지금 외국인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한 금액이 개인이 지금 매도한 금액이 얼마냐면, 얼마였죠? 아까 누적으로? 8조에 8조. 예. 8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커버 못 하잖아요. 예? 개인은 65.8조를 들고 있는데 8.1조를 팔았다고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걸려있는 자리가 그 370일 거고, 이게 2820대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반등이 와도 그 돈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예? 그 돈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그 이상 들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저가 370.86, 예.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기였고, 예. 370.86. 이걸 올라서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이걸 들고 올라가려면 65조가 필요한 거예요. 예? 65조가. 근데 이게 코스피로 봤을 때는 더 높아요. 저가가 2822.73. 예, 그래서 2820대예요. (2822.73)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70을 넘어서 오버슈팅한 거는 코스피 200 지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코스피 지수의 2021년도 저가가 높아요. 예.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길 뚫고 이걸 다 걷어내려면 65조가 필요한데, 지금 남은 시간을 가정했을 때 8.1조밖에 안 털었잖아요. 그럼 8.1조 가지고 2822.73을 들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네, 왜냐면 털 수가 없어. 네? 뭐 65조에서 8조 털어봐야 50조 원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822로 다시 가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네? 지금 외국인이 기관의 도움 없이 2822를 넘어서 들고 올라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또 외국인은 열심히 샀잖아요. 1년 내내 죽어라 샀는데 기관이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를 할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팔았는데, 예, 이제 개인이 반대로 매도를 할 때는 외국인만 사고 기관이 안 사주니까 기관이 옛날에 팔았던 그 물량이 그대로 개인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2822를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2822를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이 만약에 지금처럼 4분기에도 현물을 매도해 준다면 그때는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아직 매도해야 되는 금액이 절반 정도 남은 거잖아요. 26조에서 절반을 정리를 했고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저 절반을 매도하는 시간 동안에는
반등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가 나온다고 해도 찍소리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워낙 많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65.8조에 비하면 매수 금액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16.8조에 비하면 26조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지만 그게 아니라 2021년도에 65.8조에 비해서는 26조라는 금액도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2822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더군다나 외국인이 매수세를 계속 유지한 게 아니라 중간에 반을 확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2822까지 가는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앞으로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매수세로 접근할 거냐에 따라 뭐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 운이 좋아서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 준다면 반등 후에 재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내릴 수도 있어요. 팔면서 내리면 뭐 하는 수 없는 거죠. 지금처럼 외국인이 뭐 5천억씩 6천억씩 뭐 이렇게 던져주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항상 반등은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반이 남았어요. 13조 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등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반면에 개인 돈은 8조밖에 안 남았어요. 개인 돈은 8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수 좋으면 한 달 안에도 청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고가가 어디냐요. 고가. 목표치는 뭐 이번 달 끝나면 322.66이나 305.56 이렇게 목표치가 잡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고점으로 해서 떨어질 거냐, 그건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세요.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